국세청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입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라는 거에 대해서 납세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2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용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6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개정세법이 전체 내용은 많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대표님들이 사업 운영하시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것들 위주로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위 가공세금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율이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허위 가공세금 계산서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대금 증빙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는 아니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죠. 근데 공급이 없었는데 허위로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고 대가만 지급했다. 이렇게 되면은 가공 세금 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였던 내용이었고 17년도인가 그때 이제 3%로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허위 가공 세금 계산서의 가산세율이 4%로 올랐습니다. 과거 대비 최대 2배까지 지금 오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1억의 세금 계산서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부가세는 1,000만 원이고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4%입니다. 4%니까 4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고 비용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득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연속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단순히 허위 가공 세금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높아졌다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허위 가공 세금 계산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 사업 사실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에서 대표님 지금 사업하고 계시다는데 관련된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입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라는 거에 대해서 납세자가 제출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2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제 왜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세액 감면 중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있는데 나이와 지역에 따라서 최대 100%까지 내가 낼 세금에서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절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 나이 요건이 아닌 지역 요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적용이 안 되고 어떤 지역은 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실제랑 다르게 적용이 되는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개설을 하고, 흔히 말하면 소상공인협회 같은 경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감면은 받게 됐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한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들어왔고, 제가 보기에 이 법안은 사실상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검토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실제적으로 내가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실 필요가 생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 당연히 필요한 거고, 해당 지역에서 출퇴근한 출퇴근 기록, 차량 입출입 기록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신비, 기지국 자료도 있을 수 있겠고, 직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직원들의 교통 내용, 직원들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교통 내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들. 그 다음에 배송을 받거나 배송을 보내거나 했을 때 해당 내용들이 주소가 찍히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팩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유선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생겼으니까 사전에 꼭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법인세율이 다시 상향이 됐습니다. 기존에 2억 이하로는 9%였고 2억 이상으로는 19%, 그 이상도 있지만 9%, 19%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26년도에는 2억 이하에 대해서는 10%, 2억 이상에 대해서는 20%가 적용이 됩니다. 잠깐 동안 법인세율이 낮춰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네 번째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좀 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고용을 하게 되면 그 고용된 인원에 따라서 고용정대 세액공제
세액공제라는 걸 적용해주고, 만약에 인원이 감소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게 2년 동안 이제 사후관리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경영 환경이 바뀌는데 인원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 부담을 좀 내려준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인원이 줄어들면 세액을 추징을 했는데, 바뀐 법령으로는 인원이 줄어들면 앞으로 공제받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지 기존에 받았던 것까지 이제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개선된 부분은 사실상 이제 대표님들이 아시는 것보다는 세무대리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로, 기존에 있던 보육 육아수당 20만 원 내에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올랐냐면, 기존에는 자녀가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6세 이하 자녀가 만약에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한 명당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6세 이하 자녀가 3명이다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20만 원이 다였는데 이게 2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그러면 근로자는 1년 기준으로 따지면 총 720만 원이고요. 7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도 줄어들고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니까 회사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많이 있으신 근로자분이 계시다면 회사나 직원분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 같아요. 꽤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좀 더 범위가 확대됐어요. 기존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있었어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은 교육비 공제를 못 받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소득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대학생 자녀에 대한 등록금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못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자녀가 대학도 열심히 다니고 아르바이트해서 본인의 생활비나 용돈도 벌고 있다면은 기존에는 안 되던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초등학생에 대해서 학원비, 피아노라든지 뭐 수학학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됐는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예체능 교육비라든지 학용 교육비에 대해서 이제 공제가 됩니다. 이 공제되는 건 26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이 진행하잖아요. 그때 이제 반영할 건 아니에요. 26년 2월 달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5년도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 개정은 26년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는 26년이 아니라 27년 2월 달에 26년 5분 연말정산 할 때 반영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의 법령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7번째 주제인데,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규정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중과세 규정이 들어있는데 그 규정을 26년 5월 9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유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주택자지만 중과세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예 규정이 26년 5월 9일까지만 한다라고 돼 있어서 26년 5월 9일이 지나면 그 뒤부터 판매하는 거는 중과세가 돼버리는 거죠.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중과세가 2주택자는 20% 가산, 3주택자는 30% 가산이에요. 그러니까 낼 세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 유예 규정이 더 늘어날지 아니면 그냥 아무 변동이 없어서 중과세 유예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은 확정할 수가 없어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법령이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26년도 개정세법에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것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대표님들께서 알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니까 내용 한번 보시고요. 혹시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세무사 양용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